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뒤통수로 유명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11을 방해한 것처럼 이번엔 호주에게 각종 민폐를 주면서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호주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니의 이런 태도에 오히려 한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니의 민폐 행동 때문에 생긴 틈을 한국이 치고 들어가면서 한국이 막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거리는 불과 500km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리적 인접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간에는 사이가 안 좋다는 동서고금의 법칙에 따라 호주와 인도네시아 두 나라 역시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한데요. 이들은 과거 동티모르 독립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고 여기에 더해 호주는 네덜란드인이 개척한 땅이었으며 지금도 네덜란드는 호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인니는 네덜란드의 잔혹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게 영향이 컸습니다. 한때 호주와 인니 사이에는 난민 문제와 스파이 문제 등 갈등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 과거 호주 정보기관이 인니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도청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인니의 외교 갈등이 본격화됐었습니다.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은 인니를 출발해 호주로 향하는 선상 난민 처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 차례 힘겨루기를 시끄럽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니가 호주에게 제대로 민폐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니의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이웃나라 호주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구제역이 호주에 상륙할 경우 최대 800억 호주 달러, 약 73조 원에 이르는 호주 축산업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호주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얼마 전 머레이 와트 호주 농무부 장관은 장관 권한을 발동해 국경 경비대가 인니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신발을 벗거나 소독 매트 위를 걸어가는 걸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는 인니에게 100만 개 분량의 구제역 백신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으며 호주 내 가축업자들에게 가축에서 물집이나 침 흘림, 절뚝거리는 증상이 관찰되면 국가감시 한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축산업계는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인니에서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호주가 극도로 긴장한 것은 인니 전역으로 구제역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 22개 주에서 구제역이 발병해 약 40만 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으며 최근엔 수입 동물성 제품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파편이 발견돼 호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주에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에서라도 구제역이 발견되면 호주의 축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게 되고 당장 수출길이 막히게 될 텐데요. 호주가 전 세계 쇠고기 수출 시장에서 13%를 차지하는 만큼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인니가 호주에 민폐를 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니는 안보 분야에서도 시비를 걸며 호주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이웃 국가인 인니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ABC 뉴스는 인니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 제출할 의견서 초안에 잠수함용 핵기술 공유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니는 이 의견서에서 직접적으로 호주를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이는 누가 봐도 호주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의 NPT 서명국인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NPT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니가 호주의 핵잠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건 호주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대놓고 호주를 물먹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상대인 호주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인니는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추진하는 일까지 막으려는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니 때문에 핵잠수함 도입에 장애물이 생기자 최근 호주에서는 한국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인니의 호주 핵잠수함 방해로 한국에게 막대한 이득이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호주의 핵잠수함 사업에 큰 걸림돌이 많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최강 디젤 잠수함이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장관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6일까지 호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한국 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이후 약 50여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서 호주가 국방, 방산 협력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캔버라 만찬에서 한국은 호주에게 7년 안에 첨단 재래식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며 현지 건조를 과감하게 제안하면서 호주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도입을 구상하고 있지만 핵잠수함은 빨라야 2040년으로 그 사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호주가 운용 중인 콜린스급 잠수함이 첫 번째 호주산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작동할 수 없으면 호주는 전력 공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콜린스는 2030년까진 안전하게 항해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가 2040년이 가까워질 때까지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잠수함 기술이 없는 호주는 무려 20년가량의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차기 핵잠수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 호주가 호주에서 건조하는 미국 또는 영국 방식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채택할지 여부는 내년 3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핵잠수함 사업에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인리까지 호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호주 매체들은 한국의 제안은 최근 호주 정권 교체로 인해 급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과도기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2030년 기존 콜린스급 잠수함을 퇴역시켜야 하지만 호주 새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호주형 핵잠수함은 아무리 빨라도 2040년 이후에야 건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호주의 고민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 측이 호주에 제안한 잠수함은 KSS-3 배치2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700톤급의 이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조용한 AIP 잠수함이며 장거리 작전 능력과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국은 호주의 니즈에 맞게 해당 잠수함이 승무원의 사기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한국은 호주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호주 스스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까지 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디젤 전기 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신형 잠수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호주로 수출될 가능성이 커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호주 핵잠수함 사업의 빈틈을 공략한 한국은 디젤 잠수함뿐만 아니라 현재 호주에 추진 중인 AS-21 레드백 최종 선정까지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호주 육군이 진행하고 있는 보병 전투장갑차 선정 사업에서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을 누르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호주 육군을 위한 450대의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첫 번째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심지어 호주 현지에서는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 디펜스가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32,00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센터에서 자주포 30대와 탄약 보급 장갑차 15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전해지는데요. 작년 12월에 10억 호주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올해 초 새 시설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등 호주에서의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의 방산 협력 분위기를 보면 인리의 방해 공작으로 멘붕에 빠진 호주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호주에게 한국이 최선의 선택지를 줌으로써 결국 호주는 한국이 짜놓은 수순대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리가 한국 KF-21 사업에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더 빠른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결국 이번에도 인리의 호주 방해 공작은 한국을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